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오프닝으로 짚어드렸지만 오늘 그나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빨간불이 오후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적자를 씌워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요즘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아도 오히려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가령 테슬라의 상승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고가에 있던 종목들이 흔들릴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성희 이사님,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이 반등을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삼성 SDI가 컨센을 미달을 했습니다.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현재 컨센은 영업 적자 135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뭐 적자가 아니라 뭐 흑자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요새 여러분들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찬집이라고 하죠.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심리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거나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일 이제 BOJ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둔 한 주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만 나오고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팔겠습니까? 많이 오른 것부터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찬집보다는 빈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반기 내내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그런 것들이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 SDI 컨코러에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역시도 좀 안 좋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는 약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제 다져나가는 올 한 해가 2024년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져나가는 한 해라고 놓고 본다라면 여기서 더 빠질 만한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사실 업황 회복까지는 좀 의구심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찬집과 빈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찬집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빈집으로의 수급이 이동할 때 좀 단기적인 바닥권에서의 반등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로 오늘의 반등을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분명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늘 또 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매수 이거보다는 바닥을 잡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임급종 만나볼까요? 그렇다면 찬 집에서는 지금의 주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한미반도체를 좀 대표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19만 6천 원 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내내 빠지면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찬 집에서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하는데 고점 대비 주가 낙폭 지금 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엔비디아 관련한 그 애플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낙폭을 키우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빠질 룸이 있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저는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최근에 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컨센을 좀 하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상회했던 호실적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엔비디아의 조정폭들이 좀 더 큰 영향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측면들에 관련된 어떤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사실
애플의 이 구글 AI 칩 이원화 정책 관련된 어떤 이슈가 노이즈로 좀 작용을 좀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기준을 보면 2분기 예상치를 상회했던 실적 배경을 좀 바탕으로 한다면 오히려 3분기에 TC본드라든가 듀얼본드의 이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들, 연간 실적에서는 뭐 매출액이 6,400억 원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저는 한 7천억 원 이상의 어떤 매출 수치도 좀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본다면 지난 고가였던 6월 14일 19만 6,200원 이후에 단기 낙폭들이 좀 더 커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바닥 확인은 좀 필요한 구간이 맞지만 네. 저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 현재 구간은 그래도 바닥권 안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네. 밤에 좀 발표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좀 더 상향된다면 오히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31일 삼성전자의 이 확정 실적 발표 네. 이후에 하반기 어떤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예요? 예, 저는 지금 구간에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예요? 아, 대단하신데요. 네.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의 그 움직임이 반도체 전반의 투심의 개선에 또 이벤트로 주목을 하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 강력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성현 사님은 반도체 오르면 비중 조절하자라는 의견 주신 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좀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바닥을 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임급종, 이번에는 VR가 발동된 사이렌 울리고 있는 종목 안에서 또 포착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도 실시간 튀어오르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새 좀 급등세가 컸었던 퀀타 매트리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하방 VR가 발동이 됐고요. 아이 컴포넌트도 상방 VR 발동 후 곧이어 하방 VR 발동됐습니다. SG도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높이다가 1시가 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우리바이오는 대마 관련주죠. 장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금 전 하방 VR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20% 급락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방 VR가 걸리면서 급등세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총 350억가량의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는데요. 전환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이자 수익 없이 주식 전환 매각으로 차익을 노리겠다는 건데요. 확보된 자금은 핵심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마련한 자금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지난주 하락이 워낙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10시 이후에 강세를 보였고요. 12시 앞두고 상방 VR 발동, 현재는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신신제약입니다. 기존에는 파스로 또 유명한 곳이죠. 이번에는 녹는 마이크로니들 생산 공정 세팅을 마치고 연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파일럿 제품 생산을 추진 중이란 보도에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아주 작은 바늘이 붙은 의약품으로 피부에 붙여서 고분자의 물질을 작은 바늘을 통해 몸에 침투하게 하는 건데요. 신신제약이 마이크로니들 기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신신제약은 10시와 12시 두 번의 상방 VR가 걸렸고요. 29% 급등한 후에 현재도 2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들도 하방, 상방 모두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살펴보시면 개별주들이 많습니다. 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좀 개별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지 VR 발동 종목 임급종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서도 짚어봤지만 신신제약이 VR가 연속적으로 또 발동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이런 작은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신제약은 전에 2시 방송에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또 24%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단기 전략으로 사실 신신제약을 봤었거든요. 김서윤 이사님은 오늘의 급등 매수와 매도 안에서 어디일까요? 네, 매도로 접근을 이제 상승시마다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비슷한 흐름을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5,000원대에서 뉴스가 나오면은 한 8,000에서 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것을 거의 1년 정도 반복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 즉 시장이 약간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이 뉴스에 의해서 좀 급등락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시면은 좀 고생을 좀 오래 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더 가다는 거 봐야겠으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파일럿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테마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단기로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에도 종가 베팅으로 단기 전략의 종목으로 신신제약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역시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매도 버튼을 또 눌러주셨습니다. 신신제약으로 개별 또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 짚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오르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CJ의 또 상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그 라이브시티 여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백자 논란이 커지면서 다시 검토해달라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CJ 하면 올리브영이죠. 네, 오늘의 상승 좀 의미 있게 보셨어요? 매수, 매도 버튼, 어떤 버튼에 좀 무게를 두셨을까요? 저는 매수 버튼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신 있는 매수예요? 네, 그렇죠. CJ의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좀 실적이 좋아지면 최근에는 뭐 새로운 효과도 좀 있었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악재로 인식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와도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CJ의 경우에는 좀 이유 있는 어떤 상승 부분들에 대한 베팅,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한 32% 정도로 좀 증권가에서 좀 예고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주에 이 종속회사의 어떤 연관되는 실적들이 합산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종속회사의 대부분이 이익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CJ E&M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 기조가 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수익 지표의 어떤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CJ가 올리브영의 어떤 약진 효과들이 2분기에 이어서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그 기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하반기에 어떤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상장이라는 어떤 이 준비, 상장이라는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됐을까? 아니면 뭐 최근에는 지배 구조를 좀 재편한 관점에서 합병이라든가 주식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런 평가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올리브영의 어떤 이 IPO 준비보다는 CJ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갈수록 오히려 외형 가치, 밸류에이션 어떤 재평가 관점에서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들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전고점 영역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일단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CJ 계열사들의 실적, 그리고 올리브영의 성장 가치까지 지켜보자.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인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미리 보는 인급종 후보를 제시해 볼 텐데요. 지난 인급종 후보로 두 분이 제시해 주셨던 종목, 김성훈 이사의 현대로템 대 변영인 대표 PSK홀딩스, 현대로템 흐름이 너무 좋았죠. 김성훈 이사의 현대로템이 승리 도장을 가져가고요. 네, PSK홀딩스 또 한미반도체와 함께 좀 버티면서 지켜보는 전략이겠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상태들은 반도체 섹터들의 어떤 수급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아마 실적 관점이나 뭐 3분기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진다면 충분히 좀 저는 추세 전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버텨봐야 되겠네요. 현대로템은 승리 도장을 또 당당하게 가져갔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번 주에 또 임급중 후보로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바로 60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있죠. 15년 만에 일간 기준으로 최대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사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스마트폰이 생기기 직전에 이제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이런 경계가 있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어떤 혁신과 변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는 노키아 그리고 어떤 모토로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장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그렇죠. 어떤 혁신과 그리고 소프트 SDV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이번에 깜짝 실적도 발표한 바 있죠.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지켜보자 꼽아주셨고요. 이어지는 변영인 대표의 임급중 후보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들어갈게요. 예, 저는 크래프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소폭 좀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1분기에서 PC게임 부분의 약진 부분들은 지금 주력 IP는 이 배틀그라운드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하반기 신작 게임의 출시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크앤다크 모바일이 올해 9월경에 좀 출시가 좀 예고되고 있고 인조의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 예고가 되고 있는데 8월 1일 좀 개최될 수 있는 게임스컴 2024에서 여기에 관련된 신작 게임들을 좀 공개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예상 흥행도를 좀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 추정치도 더 양호한 지표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신작 게임 효과 내지는 2분기 실적의 확장세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적 측면에서도 지금 주가가 조정장에 굉장히 좀 탄탄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스컴 2024를 좀 기점으로 다음 주 실적 발표일까지 어떤 수급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조용히 51주 신고가입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더 높다. 크래프톤과 함께 현대오토웨버 임급중 후보로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